요즘 서울 부동산 매물이 계속 쌓이면서 집값 하락한다 아니다 말 많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이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지 도통 모르시겠죠. 이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년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먼저 서울 부동산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전세 매매 평당가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를 먼저 살펴볼게요. 21년 11월쯤에 매매 평당가가 4,302만원으로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 계속 급락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급락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23년 3월에 평당가 3,646만원 찍고 나서 조금씩 살아났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4,062만원까지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면 2003년 상반기처럼 최악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19년, 20년도처럼 분위기 엄청 좋은 상승장도 아니에요. 이렇게 애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의견이 분분하죠. 다음은 거래량을 살펴볼게요. 부동산이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은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었어요. 한창 좋을 때는 14,000건, 그래도 평균적으로 10,000건 이상은 일어났는데 이때는 1,000건도 안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500건, 700건, 400건 엄청 낮은 거 보이시죠? 이렇다 보니 말 그대로 시장은 23년도에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라는 목적으로 그동안 묶었던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했고 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등 최대한 부동산을 살리려고 힘썼습니다. 이에 반응해서 서서히 거래량이 23년도 상반기부터 살아나더니 24년 6월에서 8월은 심지어 평균보다 높은 6,000건에서 8,000건까지 거래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되니까 막상 정부에서 이 투자 열기가 지난 상승장처럼 가열될까 싶어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명목으로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호강수를 둡니다. 그러면서 9월부터는 다시 23년인 2,3,000건으로 가라앉은 상태예요. 다음은 전세가율을 살펴볼게요.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전세가율이 커질수록 전세 매매 갭이 적어지면서 투자할 때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보시면 돼요. 16년도에 71% 가까이 올랐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물론 20년 9월이나 10월쯤에 살짝 올라가고 또 23년 상반기에도 조금 올랐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던 추세인 겁니다. 이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계속 전세가율이 상승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는 갭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16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미분양을 살펴볼게요. 21년부터 22년 3월까지는 사실상 미분양이 100세대도 안 남을 정도로 거의 없었어요. 근데 딱 22년 4월부터 무섭게 상승하더니 23년부터는 1,000세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전세 매매 평당가, 거래량, 전세가율, 그리고 미분양까지 살펴보면서 서울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체크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언제 집값 상승할지 그 타이밍을 예측할 줄 알아야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취해야 돼요. 먼저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선별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시장에서 하락에서 상승장으로 그 변하는 변곡점에서 이 선별된 주요 요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한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직접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A라는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지표가 변동하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꾸준히 상승하면 집값이랑 비례관계일 거고요. 꾸준히 하락하면 반비례 관계겠죠. 근데 일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변한다? 그런 집값과 이 A 지표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지표는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 살펴본 4가지 지표 말고도 다양한 게 있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예를 들어 주택 구매력 지수, 인구, 금리, 입주 물량 등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 요인들을 최대한 모아서요. 이를 앞의 과정으로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서울 부동산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하는 그 변곡점 때 앞에서 검증된 여러 지표들 있죠. 그 지표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서울 부동산이 지난번에는 13년 하반기에서 14년 상반기 때 이때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내가 검증했던 지표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데이터예요. 백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내년에 어떻게 된다 얘기해도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가 직접 검증해보지 않고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시간과 에너지 들여가면서 검증을 한 번이라도 해보잖아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안 흔들리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지날 때 내가 검증한 지표들을 모두 체크하면요. 그럼 그 시장 상황이 다시 찾아오는 시점이 오겠죠. 분명. 왜냐면 사이클은 돌고 도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본업하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찾아서 검증하고 체크하겠어요, 시장을. 힘드실 줄 알고 제가 먼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든 핵심 내용만 딱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어요. 바로 팍꿈 서울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를 들으시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뭔지 아시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언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 그 어렵게 알아낸 황금 타이밍에 수익률 제일 좋은 아파트도 고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건 입지를 보는 눈을 기르면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비슷비슷한 곳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막상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아요. 근데 스터디를 듣고 나시면 나한테 딱 최적화된 아파트를 단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파트가 있어도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읽을 줄 알고 내 투자금 대비 최고의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보다 갭 투자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 신청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서울 부동산 시장 철저하게 분석하고 완벽하게 대비하셔서 자산 불려나가자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모두 신청하셔서 팍꿈 서울 부동산 스터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